며느리 은지의 친구가 감탄했다. 집이 진짜 깨끗하다. 가정부 써?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정순의 손이 멈췄다.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가정부 어머니가 다 하시지.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은지는 과일을 먹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미안하긴 뭘 가정부 쓰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어머니는 공짜잖아.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가정부보다 훨씬 낫지. 쨍그랑 정순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컵보다 더 깊게 금이 간 건 정순의 마음이었다. 가정부, 공짜, 가정부보다 낫다. 30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결국 가정부였구나. 정수는 작은 방에 들어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정순의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집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묘한 냉기가 감돌았죠. 그건 냉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윤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지만 몸은 아직 성한 편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한편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순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손놀림도 능숙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고 했던 게 언제였더라. 이제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정수는 밥을 푸고 반찬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까지 한 상 가득 정성을 담았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쓰는 방 앞이었습니다. 정수는 상을 문 앞에 내려놓고 작게 노크했습니다. 은지야, 밥 차려놨어. 식기 전에 먹어.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왔죠. 1시간쯤 지나 다시 올라가 보니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식은 밥, 굳어버린 계란말이. 정수는 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나왔는지 은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젊음은 가릴 수 없었죠. 35의 은지는 날씬한 몸매에 긴 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 후 그만뒀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키우겠다는 이유였죠.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몸 상하면 안 되는데. 정순의 말에 은지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아침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이 집엔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아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도연은 늘 바빴습니다.
정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물었습니다. 도연아, 저녁은 집에서 먹니? 글쎄요, 회식 있을지도 몰라요. 연락할게요. 도연은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38배 도연은 아직 젊은 편이었지만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었죠. 정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예전에는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던 아이였는데 혼자 남은 집은 더 고요했습니다. 은지는 2층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수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온종일 움직였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잠시 쉬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때 2층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응, 맞아. 우리 집 진짜 깨끗하지? 어머니가 다 하시거든. 뭐 가정부 쓸 돈 아깝잖아.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가정부?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아. 공짜로 집안일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가정부보다 낫지 뭐. 그 순간 정순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멈췄고 2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은지가 내려와 물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컵 조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컵보다 더 깊게 금이 간 건 정순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정부보다 낫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저녁상을 차렸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척하며 젓가락만 움직였죠. 도연과 은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장사를 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시켰죠.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똑같았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시 잠드는 일상. 그게 정순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정부라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인가? 30년을 살았지만 결국 가정부였나?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오래전에 다 흘렸으니까요. 그날 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밥을 지었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가정부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의 친구 민경이었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민경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지 언니 계시죠? 응, 들어와. 2층에 있어. 정수는 민경을 맞이했습니다. 민경은 현관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윤기 나는 마루바닥. 정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2층에서 은지가 내려왔습니다. 민경을 보자 반갑게 안았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들어와,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깎아 접시에 담았죠. 조용히 상을 내오며 정수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난 설거지 좀 할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경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죠. 언니, 집 진짜 깨끗하다. 누가 청소해? 가정부 써? 민경의 질문에 은지가 웃었습니다. 무슨 가정부? 가정부 쓸 돈이 어딨어? 어머니가 다 하시지. 헐, 대박. 그럼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야? 요리도, 청소도? 응. 뭐 어차피 시간 많으시잖아. 우리는 바쁘고. 은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래도 좀 미안하지 않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과일을 입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긴 뭘. 솔직히 가정부 쓰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나가잖아. 근데 어머니는 공짜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가정부보다 훨씬 낫지.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거실의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니 나중에는 어떡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글쎄,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일단은 편하니까 좋아.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보다 낫다. 공짜.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부엌을 나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구나.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녁 6시쯤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정수는 저녁상을 차렸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놓다가 떨어뜨릴 뻔했죠. 도연과 은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수는 식탁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정수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도연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정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은지 말이야.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보이니?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죠. 정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은지가 친구한테 그랬어. 내가 가정부보다 낫대. 공짜로 집안일 해주니까 좋대.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말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한 말? 도연아, 나 진심으로 묻는 거야. 너도 나를 그렇게 보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 좀 받아 넘기면 안 돼요? 괜히 트집 잡으면 더 불편해져요. 트집? 내가 지금 트집을 잡는 거로 보이니?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예민하게 구는 거잖아요. 은지도 악의 없이 한 말일 텐데. 왜 자꾸 문제 만들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어린 시절 엄마 손만 잡고 다니던 아이가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머니인가, 시어머니인가, 아니면 정말 가정부인가?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이며 새로운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심. 그건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냈죠.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과 은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밥도 짓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침상을 차리지 않은 날이었죠. 정수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이 남긴 건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3층짜리 건물. 1층은 편의점, 2층과 3층은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장사로 번 돈으로 산 건물이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물 담보대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은 자리를 안내했고 곧 상담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죠. 어머님, 건물 담보대출 말씀이시죠? 아니요. 대출은 아니고요. 건물 시세 좀 알고 싶어서요. 팔려고 하거든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물 권리증, 모두 정순 명의였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위치면 시세가 괜찮으신데요. 한 8억 정도 예상됩니다. 8억이요? 정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말했었습니다. 네, 요즘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빨리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억. 그 돈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남는 돈이었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소 좀 소개해 주세요. 바로 내놓고 싶어요. 어머님, 급하신 건 아니시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결정했어요.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소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죠. 여기 가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건물 매매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상담받으세요. 정수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명함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작은 부동산 중개소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건물 매매 상담 받으러 왔어요. 정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눈빛이 빛났죠. 이거 좋은 건물이네요.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고, 매매 생각하세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금매세요? 그럼 조금 낮춰서 내놓으면 금방 팔릴 텐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했죠. 7억 5천에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계약 가능할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꺼내 꾹 눌렀죠.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 그걸 정수는 지금 팔기로 결심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갔고 은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아침도 안 차려주시고.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과 반찬 몇 가지.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았죠. 도연과 은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은지야.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정순을 봤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건물 팔기로 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 그거 팔기로 했어. 오늘 부동산에 맡겼어.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혼자 결정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니까.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도연 오빠 거잖아요. 함부로 파시면 안 되죠. 내 거야. 남편이 나한테 남긴 거라고. 너희 거 아니야.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랑 상의는 하셔야죠. 갑자기 이게 뭐예요?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 있니? 내가 가정부처럼 일할 때 물어본 적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과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건물 팔아서 내 집 사고 혼자 살 거야. 너희도 각자 살면 되잖아.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뒤에서 도연과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지는 정순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무시하듯 대했다면 이제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8억에 가까운 건물. 그게 사라진다는 건 은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순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은지가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정순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모양이었죠.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 진심이세요? 무슨 말?
정수는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컵을 천천히 입에 가져가며 은지를 쳐다봤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파신다는 거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계약서도 썼어. 한 달쯤 있으면 매매 완료될 거야.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는 모습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이 집도 어머니 거잖아요. 이 집도 팔 거야. 건물이랑 같이. 정순의 말에 은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이 집까지요? 그럼 저희 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정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죠. 글쎄다. 내가 손님이라며? 손님은 주인이 정리하면 나가는 거 아니니?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죠.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줄은. 그냥 한 말, 나한텐 그냥이 아니었어. 가정부보다 낫다고 했잖아. 공짜로 일한다고 했고.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가정부처럼 월급 받고 나가야지. 아니면 며느리답게 살든가. 정수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은지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은 당당하게 했지만 속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은 조용했습니다. 은지는 2층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정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아무도 밥을 짓지 않았죠. 정수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부엌에 나가면 은지와 마주칠 게 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왔어? 빨리 올라와. 할 얘기 있어. 두 사람은 2층 방으로 올라갔고 곧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지만 은지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오빠, 어머니 좀 말려야 돼. 건물을 팔다니 말이 돼? 이 집까지 판대. 도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 이 집까지? 엄마가 정말 그러셨어? 응. 아침에 직접 들었어. 한 달 안에 다 정리한대. 우리 보고 나가래. 은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흥분한 게 분명했죠. 근데 어떻게 말려? 엄마 명의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오빠, 솔직히 어머니 치매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전 재산을 판다는 게 말이 돼? 정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치매라니. 이제 정신병자 취급까지 하는군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치매는 무슨. 엄마가 멀쩡하신데. 그냥 화나신 거겠지. 화 때문에 수억짜리 건물을 팔아? 그게 정상이야? 오빠, 병원 데리고 가야 돼. 진짜로. 은지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방문을 두드렸죠. 들어가도 되니?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죠. 정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희 얘기 다 들렸어. 내가 치매래?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죠.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치매라며? 정신이 이상하대?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엄마, 그냥 은지가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아기는 없었어요. 걱정? 내 걱정은 평생 안 하더니 이제 건물 걱정은 하네. 돈 걱정은 하고. 정수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엄마, 그래도 우리랑 상의는 하셔야죠.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시면 어떡해요. 도연의 말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상해? 재산? 도연아, 그게 내 재산이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상속받을 거잖아요. 상속?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 얘기야? 너 지금 내가 빨리 죽길 바라니?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그 돈은 나중에 제 몫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모은 돈이라고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겁니다. 그 순간 정수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돈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 몫?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몫은 없어.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려고 모은 돈인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너 키우려고 모은 돈 맞아.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그 건물 관리했는지 알아? 나야. 10년 넘게 내가 세입자들 관리하고 수리하고 월세 받고 다 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 했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니? 한 번이라도 엄마 수고하셨다고 했어? 건물 수익으로 너희 살림에 보탤 때는 좋아하더니. 그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돈이야. 너희한테 남길 생각 이제 없어. 한 푼도 안 줄 거야. 정수는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한다고. 정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아들이 소리치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제 몫이라고 했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더욱 냉랭해졌죠. 도연과 은지는 정순을 피했고 정순도 두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사려고요. 도연과 은지 밥은 더 이상 차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회사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평일 오후인데 왜 저쪽으로 가는 걸까?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건물 하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보니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왜 거길 가는 거지?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길 건너편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도연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정수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도연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방금 나간 남자분이요. 무슨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어머니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산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속 관련해서요. 상속이요? 구체적으로 뭔데요?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따님께서 재산 처분을 막을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굳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다니 결국 도연이 법으로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가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명의 재산이시면 어렵습니다. 다만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 후견인 선임이나 재산관리 제한을 신청할 수는 있죠. 판단 능력이요? 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치매. 결국 은지가 말했던 그게 현실이 되려는 거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2층에서 도연과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뭐래?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진행은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린대. 엄마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고.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진행해야지. 건물 팔리기 전에. 알아. 다음 주에 서류 준비된대.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돈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하는 겁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죠. 새벽 4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도연과 은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억도 없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제일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가고 싶었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제일 싼 원룸을 구했죠. 한 달에 30만 원. 좁고 낡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수는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보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렸죠.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자극적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님을 위해.
정작 정순을 위한 밥은 없었죠. 이제야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컵라면을 다 먹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적었죠. 일자리 구하기, 새로운 삶 시작하기. 정수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컵라면을 끓이고 낮에는 동네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죠. 돈이 많지 않았기에 아껴 써야 했습니다. 건물 매매가 완료되면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작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노인 일자리 센터라고 적혀 있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원은 밝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을 찾으세요? 뭐든 좋아요. 할 수 있는 거면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침 반찬 가게에서 일손을 구하고 있어요. 음식 만드는 거 괜찮으세요? 그거야 자신 있죠.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정순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직원은 가게 주소를 적어줬고 정수는 바로 다음 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반찬 가게는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가게 안에서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받고 왔는데요. 정순이 인사하자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었죠. 아, 오셨구만요. 송미자예요. 이 가게 주인이고요. 들어오세요. 미자는 정순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각종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무침. 정수는 반찬들을 보며 반가웠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죠. 평소에 요리 많이 하셨어요? 네. 평생 해왔어요. 정순의 대답에 미자는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저기 재료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하나만 만들어 봐요.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금치가 보였죠. 정수는 시금치를 다듬고 데쳤습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냈습니다. 참기름, 깨소금, 간장으로 무쳤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정순이 만든 시금치나물을 맛봤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네, 좋습니다. 정수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됐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수는 반찬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미자와 함께 반찬을 만들었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졸였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만든 반찬을 먹어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죠. 아주머니, 어제 산 시금치나물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있어요? 네, 방금 만들었어요. 싱싱할 거예요. 정수는 반찬을 담아주며 웃었습니다.
손님은 반찬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죠. 아유, 손맛이 장난 아니네요.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요. 그 말에 정순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정순도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죠. 하지만 며느리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과 미자는 함께 뒷정리를 했죠. 어느 날 미자가 물었습니다. 언니, 여기 혼자 사세요? 가족은 없어요? 정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긴 한데요. 연락 안 하고 지내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말했죠. 뭔가 사연이 있나 보네요. 괜찮아요. 다들 사연 하나씩은 있죠. 정순은 고마웠습니다. 미자는 묻지 않았고 정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은 가게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정순을 좋아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식당 하셔도 되겠어요. 아이고, 무슨요. 그냥 해온 일이에요. 정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 인정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집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컵라면 대신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죠. 작은 상이었지만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 아들의 엄마였고, 며느리의 시어머니였고,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죠.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윤정순 그 자체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정순은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순이 정하고 먹는 음식도 정순이 선택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정순에게는 큰 변화였죠. 정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됐다고. 도연에게, 은지에게,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반찬 가게에서 꾸준히 일했고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건물 매매도 완료됐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죠. 정수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이 지방 도시의 깨끗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기로 했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로 산 옷을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정장이었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정순이 아니었죠. 이제는 당당한 정순이었습니다. 가방에는 오피스텔 계약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더 챙겼죠. 정수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석 달 만에 가는 서울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죠. 도연과 은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새벽에 떠났던 그 집이었죠.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정순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응, 나야. 들어가도 되겠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보다 지저분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소파에 널려 있었죠. 도연이는 회사 갔어요. 토요일인데 야근이래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석 달 동안 잘 지냈니? 네. 그런대로요. 은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순 앞에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나는 잘 지냈어. 일자리도 구했고 집도 샀어. 정수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뭐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내 집 계약서야. 건물 판 돈으로 샀어. 작지만 깨끗한 집이야.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물을 정말 팔았다는 걸 실감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선물 하나 주려고. 정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건넸죠.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보니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친구 민경이가 보내준 거야. 녹음 파일이랑 문자 내용이야.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가 민경에게 했던 말들이었죠. 가정부보다 낫다는 말, 공짜로 부린다는 말, 건물을 노린다는 말.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민경이가 나한테 다 보내줬어. 내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얼마나 돈만 노렸는지 다 알고 있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한 말이었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이었죠. 그냥? 나한텐 그냥이 아니었어. 그 말 하나하나가 칼이었어. 내 가슴에 박혔어. 정수는 탁자 위에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정말 가정부처럼 살지 않아. 넌 내 말대로 손님이니까 이 집의 주인도 아닌 거야.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하지만 정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경이가 왜 나한테 이걸 보냈는지 알아? 민경이는 착한 애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다 못해서 알려준 거야.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나 이제 안 올 거야. 도연이한테 전해줘. 건물도 팔았고 이 집도 곧 팔릴 거야. 매매 완료되면 연락할 거야. 그때까지 나갈 곳 알아봐. 어머니. 은지가 불렀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려는데 은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필요 없어. 너무 늦었어. 정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집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풀렸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정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정순의 새로운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는 진짜 정순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하겠다고요. 미자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손님들이 언니를 찾는다고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순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아니라 정순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정순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드디어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죠. 미자도 정순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언니, 진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말씀만 하세요. 미자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수는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응원이었죠. 가게는 시장 입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직접 가게를 청소하고 꾸몄습니다. 진열대를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주방 기구를 배치했죠. 하나하나 정순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정수는 페인트로 글씨를 쓰는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순네 손맛이라고 크게 써주세요. 그리고 밑에 작게 가정부보다 낫지요? 라고 써주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무슨 뜻이 있나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말이에요. 나쁜 기억이었는데 이제는 제 힘이 됐거든요.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껏 글씨를 썼습니다. 간판이 완성됐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정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언니, 이거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요. 시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연 첫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졸였죠.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즐거웠습니다.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가 축하 화환을 보내줬고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와, 사장님 가게 열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여기서 매일 살게요. 진짜 맛있거든요. 손님들의 격려에 정수는 감사했습니다. 정순이 만든 반찬을 맛본 사람들은 연신 감탄했죠. 이거 완전 엄마 손맛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네요. 진짜 맛있다. 내일도 꼭 올게요. 김치 더 담아 놓으세요. 손님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반찬을 담고 계산을 했죠. 정신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순의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정순네 가게는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집이 됐죠. 줄을 서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순이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정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미자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언니 하세요. 좋은 기회잖아요. 언니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촬영 날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가 가게에 왔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였죠. 카메라 앞에 선이 떨렸지만 정수는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이름이 정말 독특한데요.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상처였어요. 누군가 저를 가정부 취급했거든요. 가정부보다 낫다고 했죠. 그때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기자는 조용히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답니다. 저는 남의 집 가정부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에요.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셨네요. 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 손맛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힘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기자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꼭 좋은 반응 있을 거예요. 응원할게요.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정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격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순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반찬을 담다가 고개를 들었죠.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들은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알아볼까봐 숨기려는 듯 했죠.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진열된 반찬들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김치하고 시금치나물 주세요.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 더 담았습니다.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수는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계산했죠. 나가려는데 정순이 말했습니다. 손님, 봉투에 적힌 글씨 꼭 보세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도연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순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따뜻한 한 끼 되세요. 건강하세요. 정순 올림. 도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순을 봤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감사합니다. 도연은 작게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수는 유리문 너머로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정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미자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저 손님 아는 분이에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손님이에요. 소중한 손님이지만요. 정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좁은 원룸에 앉아 반찬을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정순의 글씨를 쓰다듬었죠. 멸치볶음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어릴 적 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수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당당한 정순이 서 있었죠.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윤정순 그 자체였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가정부보다 낫다던 며느리에게 정수는 마지막까지 진짜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정수는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